센터커피에서도 개발을 했잖아요. 성수동 하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개발 카페 한 군데만 꼽자면 하나 둘 셋 로키. 1년 반 동안 30개의 개발을 하셨는데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머신을 써서 추출을 하신 거잖아요. 보통 바리스타들은 한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환경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한 환경만 겪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다, 저럴 땐 저렇더라, 천편일률적으로 이 머리에 각인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교육으로 이어지면은 그런 지식들이 퍼진다고 생각해요. 그 환경에서 정답은 맞을 수도 있었지만 다른 환경에 갔을 때 그게 정답이 아닐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가 달라지죠. 커피가 결정됐고 로스팅도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세팅을 잡는데 이때 이제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환경을 먼저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물 체크해서 그 물에 맞는 정수 필터를 쓰려고 한다. 커피는 향미 성분들이 물 속에 있는 경도 성분들과 이제 잘 결합이 돼줘야지 향미가 충분히 발현이 되는데 특히 스페셜티 씬에서 얘기하는 좋은 노트들, 꽃향이라든지 과일 노트들, 이런 노트들은 달콤함이 기본이 받쳐줘야지 그런 것들 쉽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한국은 대체적으로 너무 연수예요. 전체적으로 물이 너무 깨끗한 나라예요. 그래서 경도 성분이 조금 더 수치가 올라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필터들을 쓰려고 애를 씁니다. 스페셜티는 물에 더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처음부터 물을 체크하는 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안스타 채널에서도 다룬 적이 있을 거고 다른 콘텐츠를 보고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세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머신 볼 때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하루 동안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머신 그룹별로 일정하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량이 일정한가 이걸 체크를 합니다. 왜냐면은 샵에서 쓰던 머신들은 보통 그라인더 가까운 쪽이나 아니면 습관에 의해서 일정 그룹들이 더 많이 사용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쪽 물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스케일이 낀다든지 뭐 확률적으로 소모가 더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량 체크는 30초 동안에 똑같이 물 흘리기를 해요. 그리고 물 흘리기 한 것을 다 무게를 재요. 이 30초라는 긴 시간 동안에 무게 체크를 했는데 아주 큰 차이로 벌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그룹 간의 유량이 다르다. 유량이 다르면은 투입량을 똑같이 하고 템핑이랑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하더라도 유량이 달라졌기 때문에 추출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일관된 커피를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때 우리가 이런 식의 체크를 못 해본 채로 하다 보면은 내가 투입량을 잘못했으니까, 내가 템핑 세기를 세게 했으니까, 살살 했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미 환경 자체에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걸 몰랐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일정하게 맞추는 것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일정하게 안 맞는다 그러면은 엔지니어를 불러서 일정하게 맞추는 작업부터 해요. 그럼 당연히 그룹별로 똑같은 유량이 나오니까 투입량만 일정하게 맞추면은 커피는 높은 확률로 일정하게 떨어지게 되는 게 당연하게 되는 거죠. 이게 환경을 체크하는 의미예요. 게스트 바리스타 하실 때 이제 많은 카페들을 가시잖아요. 물을 건드리셨을 때가 있으셨어요? 많이 건드리죠. 정수 필터를 바꿉니다. 기존 필터들을 사용하는 이유들이 있으셔가지고 쓰고 있지만 최근에 제가 테스트한 필터들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은 커피 향미를 잘 붙잡을 수 있는 이 성분들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필터들, 경도 성분 칼슘, 마그네슘 관련된 미네랄이 추가되는 그걸 그냥 씁니다. 그럼 쓰면 어떻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리미네랄 필터로 바꾸는 케이스가 많은 카페에서 제일 많았다라는 말씀이시죠? 많았어요. 근데 그걸 아니고서 로스팅 포인트로 무언가를 맞추려고 하고 네. 세팅으로 맞추려고 하고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계속 아쉬움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홈바리스타 유저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자책이 그런 거죠. 카페에서 맛있게 먹어갖고 그 커피를 샀어. 근데 집에서 그 맛이 안 나. 내가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그 얘기 많이 하시죠. 나랑 또 그라인더가 다르니까. 근데 그라인더가 다르고 뭐 해서 좀 뉘앙스는 다를 수 있어도 물만 맞춰도 혹은 일정하게 매번 균일하게 하는 루틴만 같아져도 자 유량 체크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내가 이 머신 모든 그룹에다가 똑같이만 하면은 비슷한 커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셈이잖아요. 네. 이제 안심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라인더 EK 쓸 때가 있고 뭐 안핌이나 로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쓸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선택한 커피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그라인더를 다 걸어서 테스트를 해봐요. 그리고 블라인드로 우리가 함께 먹어봤을 때 어느 그라인더에서 이 커피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가 하는 선택을 합니다. 카페에서 커피 두 종류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커피 그라인더도 서로 다른 그라인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커피를 어느 그라인더에 물릴 것인가 이런 것을 관능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 환경의 관능으로 그리고 모두가 합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죠. 가끔 저 그런 경우 봤어요. 호니컬에는 어떤 커피가 어울리고 플랫에는 어떤 커피가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결정지어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블라인드가 중요해요. 블라인드로 했을 때 그럼 내가 코니컬을 맞출 수 있을까? 플랫을 맞출 수 있을까? 아니요. 맞출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놓고 틀렸잖아. 근하하고 상하하고 다 같이 나와갖고. 그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로 유의미한가 아닌가 이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블라인드에서 다 비슷비슷하다고 느낀다. 네. 그러면은 쓰는데 더 편한 거 쓰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결정되고 나면은 최적점을 맞춰서 베스트 에스프레소를 재현시키느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지금 유량을 초당 9g으로 똑같이 맞춰놨고 물 온도도 94도 94도 맞춰놨잖아요. 바스켓도 똑같은 18g 바스켓이에요. 근데 제가 커피 2잔을 드릴게요. 근데 2잔이 다를 거예요. 헤드스페이스가 바뀌었어요. 이 위에 있는 물을 분사시키는 샤워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의 두께가 달라볼 때는 3종류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중간이 걸려 있고 하나는 얇은 게 걸려 있어요. 얇은 것은 커피 퍽과의 높이가 더 높아지는 거고 중간 거는 위로부터 더 밑으로 내려오니까 커피 퍽과의 높이가 낮아지고 그 말은 헤드스페이스가 줄어들고 헤드스페이스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 그 차이 때문에 커피 양을 똑같이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커피 맛은 달라집니다. 왜냐면 인퓨전 걸리는 시간하고 타이밍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니까. 헤드스페이스의 넓이만 다른 그렇죠. 채로 2잔을 주시는 거네요. 맞아요. 저 한번 맞춰볼게요. 맞아보세요. 네. 그리고 우리 PD님들도 같이 저 맞추면 상품 있나요? 제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선물을 가져왔는데 선물이라고 안 하고 맞추면 드리고 못 맞추면 내가 안 가져가요. 할래요. 어차피 선물 아니었어요. 낙장불이. 여기 저희 홈입니다. 내가 머신을 앞에 쓰면은 네. 그게 내 홈입니다. 자, 우리가 커피를 추출할 때 유량을 일정하게 맞춘 것처럼 추출될 때도 추출되는 게 매번 비슷한 환경에서 추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커피를 우리가 대화 나누라고 한동안 안 썼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끼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뽑아내줘야지 첫 번째, 두 번째 테스트할 때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해줘야 돼요. 자, 지금 2번 정도 충분히 뽑아냈고요. 18g 바스켓인데 17g으로 다 세팅을 아까 했어요. 17g 한 이유는 18g보다 조금 더 가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분을 뽑아내고 달콤함, 수율을 더 높이려고 17g으로 아까 바꿨어요. 지금 그건 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디스트리뷰팅이에요. 디스트리뷰터를 쓴다는 것은 커피를 재분배를 골고루 하기 위해서 디스트리뷰터 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처럼 뭐 이걸 더 길게 뽑아서 탬핑의 역할까지 수행하려고 쓰는 경우도 있고, 저거는 늘 얘기하지만 바닥까지 디스트리뷰터형 재분배를 해줄 수 있지가 않아요. 바닥까지 전체적으로 해주는 게 제일 포인트예요. 제가 개발 때 보면은 500잔을 뽑는 동안 500잔 내내 적고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거 하나. 지금 물 온도는 94도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소개해드려야겠네요. 저희 커피 템플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시라고 하는 블렌드예요. 새콤달콤함, 그 다음에 쓴맛은 굉장히 적고 미디엄 바디 정도의 커피예요. 이거 먼저 드셔보시고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셔도 돼요. 게이샤깅님께서 1200원 보내주셨어요. 사웅이 형한테도 두리안 먹일 거죠? 라고 보내주시는데 두리안은 박상호 바리스타님께서 나오실 때만 먹일 거고요. 공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이 두 번째 잔은 일단 디퓨저 두께만 다르고 어떤 디퓨전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 이렇게 모르는 채로 드리는 이유도 선입견을 빼고 드리려고, 관능으로만 판단하게끔 하려고. 맞추기 전에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저는 제가 먼저 말해도 돼요? 제가 먼저. 네네. 피디님,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 오케이. 저는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네. 오케이.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네. 뭐야? 2대1이에요? 네. 내가 잠깐만. 근데 이거 먹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왜 게이샤갱님은 돈도 많이 버시면서 1,100원만 보내주신 거예요? 네! 저는 첫 번째 게 더 맛있고 첫 번째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디퓨저의 두께가 두꺼워요. 그리고 두 번째 잔이 디퓨저의 두께가 얇은 겁니다. 첫 번째 게 향미들이 펼쳐져 있지 않고 어떤 한 타겟에 좀 집중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디퓨저가 좀 두꺼우면 헤드 스페이스가 더 없기 때문에 좀 더 인퓨징을 하는 시간이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겟된 맛을 정확히 뽑아나올 수 있고, 헤드 스페이스가 얇았던 두 번째 잔은 프리인퓨징을 하는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게 갖고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산미라든지 이런 게 더 나오고 스펙트럼이 더 넓었거든요. 정답입니다. 와! 첫 번째 게 두꺼운 게 맞고 두 번째 준 게 얇은 디스크 맞아요. 가져가려고 했는데 다시 줘야겠네요. 아싸! 제가 일단 상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싸. 근데 저의 견해는 저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샷이 PD님과 맛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 두 번째 샷. 두 번째 샷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샷을 하나 갖고 또 판단하면 안 되고 두 번, 세 번 해서 평균적으로 봐야 돼요. 그 샷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50대 50의 확률이거든요. 근데 네다섯 번 연속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경향성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는 이제 더 높은 확률로 이 세팅은 이런 맛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번의 테스트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지 마세요. 아, 게이샤객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아, 2,500원. 야, 감사합니다. 2,500원? 2,500원. 아, 정말. 이렇게 매기는구나. 네. 아직 경험이 부족할 때는 에스프레소 자체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에스프레소를 경험했을 때 뭉친 커피가 맛있는 에스프레소라는 그 인식으로 자리 잡혀 있으면은 뭉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좋은 거가 되는 거고요.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풀어져 있는 게 또 기준이 돼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에소 자체를 경험이 부족할 때는 선호도에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제대로 판단을 하려면은 물로 희석해 보는 거예요. 명확하게 달콤함은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 아니면 산미톤이 더 있는지 아니면 비터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도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응축된 상태에서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샷을 한 번 더 뽑을 테니까 네. 제가 얘기한 것처럼 두 번, 네. 세 번. 뽑으시기 전에 센터커피에서도 개발을 했잖아요. 지금 게이샤객님께서 2,500원, 1,500원, 4,000원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좀 언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네네. 4,000원어치는 성수동 하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개발 카페 한 군데만 꼽자면 어디가 있었는지. 자, 하나, 둘, 셋. 로우키. 성수동 들리면 무조건 또 로우키를. 똑같이 추출할 건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추출했을 때 비슷한 경향성으로 나오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추출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에 파악하지 말고 몇 번을 더 내려서 먹어봐라. 추출될 때 공기 온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추출 환경이 출입구 쪽에 가깝거나 에어컨 바로 위에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온습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에스프레소 입자는 굉장히 미세한 입자들이기 때문에 습도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추출이 또 계속 틀어져요. 그래서 추출이 비슷하게 나오는지도 중요해요. 근데 아까 첫 번째 샷은 다 26초, 27초 나왔는데 지금은 24초, 23초 그러네요. 나왔어요. 그죠? 빨라졌다는 네, 뜻이죠. 또 빨라졌네요. 우리가 아까 두 잔 정도 버리고 했지만 한 번 더 뽑아갖고 24, 23이 나오면은 지금 분쇄도는 2초가 맞는 걸 거예요. 아깝게 오히려 그 전에 커피가 이제 나온 거라서 더 느리게 나온 것들. 지금 온도와 지금 습도에서는 지금 2초에 맞는 거가 더 맞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이거 다시 한번. 네,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1번이 맛있어요. 제 개인적인 선호도는 좀 더 단조롭지만 편안하게 넘어가고 네. 너무 다양성이 없는 커피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 마실 때. 그러면 이게 자기의 목적에 맞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근거가 확실한 거죠. 근데 이게 대중들이 좋아하는. 이게 대중들이 좋아하면은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먹으려고 장사하는 거 아니죠? 그럼 이거 해야죠. 이렇게 4명이서 칼리브레이션 했는데 3대1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네요. 따라갈 부분도 있죠. 왜냐면은 함께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넷이서 했는데 넷다 경험이 너무 부족한 상태야. 그 중에서 한 명의 경험이 굉장히 있고 그 경험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사람이 1이라고 할지라도 따라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다수결이 잘못하면은 평균을 굉장히 낮추는 확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반드시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고 해서 그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물이랑 한번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커피 템플에서 이제 아직 경험이 적은 바리스타들이랑 칼리브레이션을 할 때 에소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맛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바리스타들과 공부를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똑같은 양을 넣어요. 만약에 이제 16g이죠, 이걸. 그럼 얘도 똑같이 16g.
1g 더 들어가네. 네. 그러면 여기 어차피 5배수 할 거니까 네. 17에 5, 16에 5 해서 하면은 결국 비율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슷한 근거로 이제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맛을 보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스프레소 자체가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이 어려울 때. 제 선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저는 아직도 바뀌어도,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도 첫 번째. 한번 피님 뭐가 맛있는지만 골라줘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저는 이게 두 번째. 아, 이 두 분은 한결같으시네. 오케이. 됐어요. 오. 진실되시네요, 두 분 다. PD님들이. 네, 그러니까요. 한결같으시네, 진짜. 안스타 눈치를 전혀 안 보네. 아이씨. 좋습니다. 이 채널 됐다. 진정성을 가지고서 하신다. 훌륭한 채널입니다. 저와 그냥 정확히 정반대. 근데 지금 에스프레소로만 놓고 보면 사실 둘 중에 무엇이 나가도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둘 중에서 정향적으로 더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쪽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세팅 값으로 잡는 것,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도 아까 더 녹이려고 18g이 아니라 17g 언더 도징을 해가지고 더 가늘게 잡았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 샷 했다가 17g이 아니라 이 얇은 디스크에다가 18g 다시 조금 더 굵게 해갖고 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산미도 좀 강렬하고 맛이 펼쳐져 있으니까 도징량을 늘려가지고 그걸 좀 보완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냥 정량 도징 하는 거죠. 달라코르테 제로가 디퓨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머신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디퓨저 굵기를 조절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똑같은 맥락을 그냥 도징 양으로 좀 조절하면서 해도 괜찮아요. 괜찮겠네요. 어쨌든 본질은 헤드스페이스의 크기를 더 넓히느냐 좁히느냐의 차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커피를 더 녹이기 위해서 물과 접촉 시간을 길게 가져갈 것이냐, 조금 짧게 가져갈 것이냐. 근데 에스프레소에서 이 찰나의 시간 얼마 안 되는 0점 몇 초 혹은 뭐 1, 2초 정도에 가지고 커피의 뉘앙스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에스프레소는 입자가 굉장히 가늘어요. 브루잉은 똑같은 수율 20%를 뽑아내는데 2분에서 3분 걸리잖아요. 네. 물론 뭐 입자에 따라 다르지만 에스프레소는 20%의 수율 뽑아내는데 20에서 30초면은 충분하고 그 이유가 압력 때문이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압력은 가해져 갖고 뽑아내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는 입자가 가늘기 때문에 같은 그람수를 집어넣고도 물과 닿는 면적이 확 늘어났기 때문에 추출을 길게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분 나올 건 다 나왔으니까 20초, 30초 안에 이걸 더 길게 해봤자 잡미만 늘어날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에소는 추출 시간이 짧은 거고 네. 입자가 가는 게 제일 포인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디스크가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네. 이걸 더 녹여내고 싶다. 네. 그러면 같은 바스켓 안에서 입자를 가늘게 하면은 그 확률은 올라가는 거죠. 성분을 그러네요. 더 녹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한 것처럼 헤드스페이스도 입자가 가늘었으니까 조금 더 같은 그람수를 담아도 조금 더 낮아져요. 그렇지, 부피가 줄어들겠죠. 근데 그건 아주 미묘한 차이야. 이거보다는 입자가 표면적이 넓어진 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시간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두세요? 어떤 맛을 내가 타겟팅 할 것이냐, 어떤 맛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미디엄 로스팅 정도의 커피들은 이제 새콤달콤함, 향이 풍부하고 쓴맛은 적어야 되고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추출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는 편이에요. 새콤달콤함은 전부 다 가볍고 적당한 무게의 분자 크기를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어차피 초중반에 쉽게 빠르게 녹아요. 입도 분포는 100마이크론 안쪽에 있는 작은 쪽의 영역들이 전체 볼륨에서 20-3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수율이 상당 부분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추출이 초반에 다 이루어져요, 거의 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길게 끌고 가면은 과하게 나오는 것들이 더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과한 애들은 쓴맛, 떫은 맛 이런 쪽 애들은 바디감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나아가면은 앞에 나왔던 새콤달콤함을 덜 느끼게 만들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역치값이 낮거든. 그래서 조금만 갖고도 우리는 더 있다라고 느끼게 돼요. 묻혀버리는 거죠. 이 밸런스를 잘 잡는 거예요. 근데 무겁게 더 많이 뽑는 게 포인트다 하면은 길게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바리스타님 입장에서는 길게 가져가지 않는 시간대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로스팅 포인트에서 30초 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먹고 나서 입이 마르기 시작한다 하면은 과하게 나오기 시작한 거야. 떫은 맛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것은 지양한다. 왜냐면 한 잔 먹고 깨끗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에스프레소는 아메리카노나 뭐 밀크 베리에이션에 들어가는 주 재료이기도 하지만 에스프레소 그 자체를 주문했다는 것은 한 잔의 음료로서 에스프레소를 주문한 건데 그렇다면 그 에스프레소는 밸런스를 가진 음료여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맛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잡미가 최대한 적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가시는 거예요? 에스프레소를 어느 정도 양으로 세팅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고